현재 한국은행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실제 목표는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기자들을 위한 부동산 가격 올리기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정부를 도와 금리 인하로 국민을 대상으로 시한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금통위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62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전세계 1위 가계부채, 국가예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왜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예라고 탑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새마을금고 사태, PF 등 곳곳에 남아있는 시한폭탄이 터지면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실려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 곳곳에 숨어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경제체질의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자도 못 내는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은 망하게 해야 하고 투자를 잘못한 개인은 책임을 지게 해 경제 부실을 털어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의 어려움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은의 목표는 말이 연착륙이지 실제 목표는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기자들을 위한 부동산 가격 올리기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밝힌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는 모두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코로나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입에 300% 거품이 끼었던 부동산 가격이 작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정상 가격으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새마을금고 사태, 역전세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 사태가 왜 발생하였죠?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진정되었지만 새마을 사태의 근본 원인은 PF 대출 부실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안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사도 하지 못하고 기존 짓고 있던 아파트도 분양이 안되고 손실이 증가하며 기업 대출 연체율이 12% 가까이 치솟으며 뱅크런 초기 상황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준금리 3.5% 수준에서도 건설 관련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쇄 부실이 발생해 기업 대출 연체율이 12%가 넘었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해결이 안됩니다. 역전세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고 2년 전에 거품이 끼었을 때보다 몇 억씩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해 역전세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르려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세계 꼴찌입니다. 부동산을 살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최악입니다. 20대 4명 중 1명이 월 8,000원 이자도 못 내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20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점입니다. 소득은 동일한데 전에는 4% 5%의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8% 10%가 넘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영끌족들이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아시아 46개국 중 꼴찌인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보다 낮고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보다 낮은 수치인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계대출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이후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디딤돌 대출 같은 저리이자와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4월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62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5조 9천억으로 2021년 9월 6조 4천억 원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리 동결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며 거품을 털어내지도 못하고 새로운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을 살리고 유망한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산업으로 가야 할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만 몰리며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 억제로 주택담보대출이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7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금통위 위원들도 의사록을 통해 가계 신용 증가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정부를 도와 금리 인하로 국민을 대상으로 시한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금통위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가 전체 부동산이 아닌 서울, 경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4차례나 정부가 동결했음에도 4대 은행 실질 주택담보대출은 7%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소 9% 이상이고 특히 신용대출은 최소 10%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의 보유 채권을 대량 매각하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며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대출금리 하락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화려한 파티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체율이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경기 침체로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인한 대출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PF 대출이 작년 말 1.19%에서 올해 1분기 말 0.82%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증권업으로 대출 연체율이 무려 15.88%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대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부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돈 받을 것 중에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손실 금액을 인식하는 회계용어입니다.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는 것은 IMF나 경제위기처럼 부도업체가 증가할 때 대금 회수가 안 되니 대손충당금도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은행들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새 부도율을 적용해 대손충당금 손실 인식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부도율을 적용해 매출액의 2%만 잡는다면 새 부도율은 경제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1.3배나 2배 수준인 4% 이렇게 잡는 겁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충당금 잡을 시 부도율을 권고를 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금융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충당금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상 손실 비용을 많이 잡아야 하니 은행의 이익은 더욱 쪼그라들고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의 증가는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 경제의 3대 축인 기업이 생산을 하면 가계가 소비를 해줘야 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대출 원리금 상환이 증가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악순환을 가속화시킵니다. 결국 가계 소비 위축은 가뜩이나 낮은 1%대 경제 성장률을 더욱 감소시켜 경제 침체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영끌족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세계적인 부자들은 조용히 현금을 준비하며 다음 위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쉬는 것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싸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여러분의 피 같은 투자금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